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벨린입니다. 오늘 해피하루 잘 보내고 오셨죠? 저도 오늘 해피하루를 잘 보내고 오늘 또 좋은 내용을 많이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딸들이 오늘 현장 체험 학습을 갔는데 오늘 별자리 구경하는 그런 데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게 판매를 했나 봐요. 용돈으로 사다 줬어요. 잘한지 잘한지. 너무 이쁘죠. 오늘 의상에 정말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고마워 딸들. 아 오늘은 여러분 제가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비타민이 천연 비타민 있고 합성 비타민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구분을 하면 이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지 않았나요? 그쵸? 저는 그랬어요. 천연인지 뭐 합성인지 이런 게 그냥 말만 갖다 붙여놓는 거 아닐까?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뭐 천연이라고 그래도 뭐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이라고는 헤어에 관한 것이 거의 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 제품들에 대해서 뭐 천연이 있고 뭐 합성이라고 하진 않죠. 천연이 있고 안천연, 안천연, 안천연 이상하다. 그렇게 있는데 천연이라고 해도 어쨌든 화학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천연과 합성의 이런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사실 이 비타민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이런 성분에 대해서는 합성 영양제, 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잘 골라서 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 진짜 거대한 화학 공장 같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얘기를,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장의 길이가 6m래요. 6m? 내 키가 지금 2m도 안 되는데, 장의 길이가 6m래. 무섭다. 근데 우리 혈관은 지구 세 바퀴를 돌 정도래요.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몸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소화하고 분해하고 이런 게 또 에너지로 과정에 쓰여지고 이게 인체에서 또 발생한 뭐 독소를 해독시키고 그다음에 배출하고 이런 과정들을 모두 그 인간의 기술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이런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유기화학 반응이라고 한대요. 그런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근데 어, 우리 인간이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내부적으로 합성을 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이제 섭취한 이 에너지원이 인체 구성 성분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성분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결국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학자들이 옛날에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물체나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 이런 어떤 특정 물질에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연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기물을 생물체에서만 합성을 할 수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로부터는 직접 이런 알짜 성분이라든지 뭐 농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은 물질을 의료나 이런 산업계 이런 데서 원료로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28년에 그 프리드리히 벨러라는 이분이 이런 소변 성분 중에 하나를 세계 최초로 이제 합성하면서 이게 인간이 유기물도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연 물질은 농축하는 과정이 엄청 까다롭고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얻어지는 양도 되게 적고 이러다 보니까 화학 합성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이런 유기물을 대량으로 얻는 것을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산업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유기화학 부분으로 이렇게 발전을 막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동물, 식물에서 이제 이 유기물을 농축을 해가지고 영양 성분도 합성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합성 유기물의 주 성분이 이제 탄소, 수소, 질소, 뭐 황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성분들이 뭐 땅속에서 이제 무산소 분해 과정 뭐 이렇게 만들면서 이 석유의 주 성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기 합성 공장으로 만들어내는 이 영양 성분이 그 석유에서 석유를 원료로 해서 이제 이 합성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석유를 원료로 합성을 해서 만든 영양제가 바로 합성 영양제. 그리고 이 석유를 원료로 해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이 비타민을 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옷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합성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석유가. 그리고 이 화장품에도 미네랄 오일 또 우리 그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똑똑하긴 한데 이게 인체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지. 근데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이 현대인의 영양 결핍이 심각해진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1992년에 이 미국 국회 주관으로 이 국민 영양 상태를 2년 동안 조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봤더니 영양 결핍 상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미국이 비타민 섭취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합성 비타민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합성 비타민이 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완전히 깜놀한 거지 다들. 왜냐면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의학 학술지가 있는데 그 지마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결과가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의학 학술지 자마 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항산화 영양제의 그 어떤 효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박이죠.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는 위험성이 있음을 밝혀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여기 신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와, 이게 국민 건강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망률이 최고 16%까지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 결과를 뒷받침한 연구가 수차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돈을 주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약을 먹은 꼴이 된 거예요. 우리 국내에는 이 조선일보가 이 논문을 발표를 해서 큰 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조선일보 기사에는요, 미국 의학협회 자마에서 2월 28일자로 합성 비타민 섭취하면 사망률 증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 E는 사망률 4%, 합성 비타민 A는 사망률 16% 증가, 합성 베타카로틴은 사망률 7% 증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연구 결과가 진짜 과학자들도 엄청나게 충격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충격에서 이 자연계에서 얻은 비타민 성분하고 완전 똑같은 이 합성 비타민 구조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거예요. 근데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콜먼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화학 구조가 같아도 구성 원소의 성분만 동일할 뿐이지 실질적인 모양이 유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천연 비타민처럼 작용하지 않고 독성 성분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입니다. 독성 성분이야. 그래서 실제로 합성 비타민을 오랫동안 임상 실험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합성 비타민 무용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근데 진짜 제약 업계가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합성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진짜 이 베타카로틴 섭취는 폐암 발생률이 엄청 높고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위험. 이게 유럽 심장학회 노르웨이 연구팀 2005년에 낸 거예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 E는 암 발병률을 비교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합성 비타민 C 과다 섭취 시 결석이 형성이 된대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우리의 천연 성분의 이 종합 비타민제 바로 이 라이프백
라이프팩. 왜 웃음이 나지? 여러분 하루 1일 영양소 섭취 권장량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칼슘을 섭취하려면 우유 2컵. 우유 2컵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유 2컵에 이걸 다 먹으려면 엄청나. 우유 2컵. 마그네슘을 섭취하려면 빵 21개. 21개 빵 먹을 수 있을까요? 아연은 호두 4컵. 그 다음에 셀레니움은 완두콩 27컵. 비타민 E는 옥수수 기름이 27컵. 비타민 C는 오렌지 7개. 그 다음에 비타민 B6는 닭가슴살 9개. 카네킨은 녹차 4컵. 그 다음에 구리는 사과 10개. 이뿐만이 아니에요. 비타민 B3는 땅콩 150g, 비타민 B1은 잡곡 9컵, 그 다음에 망간은 망고 25개, 그 다음에 판토텐산은 아스파라거스 65개, 그 다음에 엽산은 로마 상추 8단, 8개도 아니고 8단,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은 양배추 9개, 하루에 9개, 그 다음에 비타민 B2는 비성숙 치즈 11컵, 비타민 D는 성숙 치즈 59컵, 59컵.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은 시금치 95kg. 95kg.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 여기 땅부터 저기 천장까지 그냥 가득 쌓여 있는 정도예요. 그게 1일 권장 섭취량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하루에 어떻게 드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이프팩 2포면 그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천연 비타민. 아, 멋지다. 진짜 캡슐 하나 먹으면 이제 먹고 사는 수준이 된 거죠, 한마디로. 진짜 천연과 합성에 이렇게 무서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저는 완전 해소가 됐는데 합성과 천연의 차이 이제 좀 아시겠죠? 왜 천연을 드셔야 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 파마렉스는 또 저희가 UGS 공정까지 거치잖아요. 천연인데 UGS 공정까지 거쳐.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그쵸? 네.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입증한 제품. 지금은 타협하지 않는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신다면 진짜 이 파마넥스의 사명은 진짜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거든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중국은 사실 실제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실제로 그 버스를 타고 고산지대 이런 데를 가가지고, 근데 아무나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되게 막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몇 팀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뭐 고산지대 어디 지대에 동충하초 어떻게 채취하고 막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한번 이런 걸 믿으면 더 그런 게 생기나 봐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영양학이라든지 이런 섭취하는 중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학적인 부분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해야 되는. 근데 사실 중국도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왜냐면 중국은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그래. 근데 미국도 앰뷸런스 한번 부르면 뭐 3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거에 비하면 땡큐지. 완전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 건강을 자기가 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앞으로는 진짜 미래에 막 이게 내 이런 저기 하지 마시고 지금의 내 건강을 먼저 잘 챙기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꼭. 그래서 오늘은 천연과 합성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이것도 널리 많이 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이 홍보해주세요. 안녕.